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장이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올해 중에 가장 바빴던 한 주인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좀 바쁠 것 같고, 다음 주엔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서 화요일입니다. 약간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상승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약간 볼 게 좀 있어서 자료 작성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를 85,000원을 제시한 작자가 있습니다. 이게 또 혹자들이 말하는 매도 시그널일까요? 자, 김경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일본 상사까지. 그러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백신 이야기 하면서 시밀러, CMO 이런 얘기 하는데요. 차이가 뭔가요? 시밀러는 알고 있었는데 비슷한 개념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또 정리하면 되죠. 자, 이렇습니다. 천천히 보실까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바이오 신약, 좀 더 좋게 만드는 바이오 베러, 비슷한 걸 개발하는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그대로죠. 뉴바이오로직스, 오리지널입니다. 대표적인 업체는 SK바이오팜, HLB, 유한양행, 에이벨바이오, 대웅제약입니다. 대표 업체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생물의약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사람 다른 생물체의 것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사례는 솔리암페톨, SK바이오팜이죠. 에이벨 001, 레이저 티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더 좋게 만드는 바이오베러, 슈퍼 제네릭입니다. 제넥신, 한미약품, 알테오젠, 녹십자, 셀트리온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안정성, 유효성, 유용성을 개선하고 의학기술에 있어 진보성, 시각처가 인정한 의약품인 겁니다. 사례는 헌터라제, 랩스, 그 다음에 넥스피 이런 의약품들이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다들 잘 아시는 거죠. 지네릭이라고 하는 건데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에이프로젠. 얼마 전에 에이프로젠 사다 놨죠. 이게 진짜 좀 그래요.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 약을 복제하는 거예요. 특허가 만료됐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재화가, 공산품이 특허가 걸려 있어요. 그럼 내가 저거 만드는 법 알 것 같아. 콜라를 한번 마셔보면 이 목을 살살 긁는 거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는 펩시, 815 콜라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똑같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맛을 내야지 경쟁력이 있는 건데 특허가 걸려가지고 만들어봤자 팔아도 이 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벌금을 내야 된다거나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특허가 만료됐어요. 원래 이게 특허가 천년만년 걸 것 같지만 10년, 5년 이래요. 특허가 만료된 거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복제해서 더 싸겠죠.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의 렘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정의해 봤고요. 자, CMO, CRO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외에 CMO는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면 CMO, 신약을 생산을 대행해 준다. 공장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 빈메모리 반도체 팹 업체랑 비슷한 거죠. 대표적인 업체는 셀트리온, 삼바,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이렇게 있고요. CRO는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입니다. 그러면 임상시험을 수탁해 준다. 이번에 상장했죠. 드림 CIS 이렇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 목표가가 85,000원이다. 삼성전자 주가 내년 85,000원 간다. 일본계 금융사, 일본 다이와 캐피털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82,000원, 원래 높았어요. 8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보도했다는 건 자기들 엄청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삼성전자.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추이랑 보시죠. 봐야 알겠지. 자,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내년 85,000원 간다. 휴대폰과 TV 등 세트 부문의 주도로 3,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을 예상한다. 내년 5G, 메모리, 파운드리 등 다양한 촉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주가 강세를 이끌 것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는 4,168억 원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한 4분의 2, 4분의 3?
5분의 3? 5분의 3 정도 수준이에요. 60% 정도 수준. 그 공매도 잔고를 가장 많이 쌓아뒀을 때 대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외인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쭉 해서 쭉 떨어졌어요. 주가 하락을 하는 동안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자, 아니네. 개인이네. 잘못 봤습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계속 팔다가 6월 말부터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자, 삼성전자는 매수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이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개인은 계속 팔다가 지금은 뭐 와리가리 하고 있다. 설마 뭐 삼성전자에서 지금 단타를 치고 계시진 않겠죠? 개미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기관은 의견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관은 의견이 없어요. 시용 잔고를 보시면 초록색입니다. 시용 잔고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그 코로나 폭락 이후에 시용 잔고가 계속 올라왔어요. 최근에 좀 상승하면서 시용을 터는 모습은 있지만 코스피 상승폭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별로죠. 이건 제가 코로나 하락 때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르긴 오를 건데 느릴 수 있다. 당연하죠. 얘들 시총이 얼마인데 얘가 막 올라갈 수는 없겠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약간 상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최고점 찍었을 때 거의 6월 중순입니다. 그때부터는 공매도로 계속 상환하고 있다. 누가? 외국인이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썼죠. 공매도 여기 회색 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 공매도 금지가 되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으면서 외국인이 슬슬 공매도 쇼커버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삼성전자 목표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이 모멘텀으로는 지금 현재 공매도 상환 쇼커버링 물량이 좀 남았고요. 지금 공매도 연장을 했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시적인 추세를 보면 그래요.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의 약화는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중국이 지금 거의 뭐 폭등을 하고 있죠. 이게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합의로 인해서 외국 자본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많을 거다. 자, 그러면 MSCI 신흥국으로의 패시브 머니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블랙락 펀드 있죠. 뭐 iShares, MSCI 코리아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도 신흥국 시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거다. 이게 외국인 매매 동향의 근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거 말해 뭐합니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의 수요가 많아질 거다. 어쩔 수 없이. TSMC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TSMC의 주가 추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수요는 늘어날 거다라는 게 반사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경기 회복 추세 등 긍정적입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죠. 지금 바닥을 짚고 경기가 스물스물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잠깐 폭등한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는 경기가 회복을 할 거다. 자, 그럼 경기가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쌤쌤인가? 그럼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가 돌아가는 걸로 끝나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원통화 발행량이랑 M1 통화, 각국의 M1 통화, 협의 통화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아진다면 풀린 돈은 어떡할 겁니까? 그게 유동성 장세고 밀어 올려지는 겁니다. 지금 대출하면 이자가 거의 공짜예요. 그러면 결국엔 자본주의에 꽂힌 이 대출, 신용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투자가 꼭 주식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약간 막히고 있죠. 그럼 사람들은 돈을 보고 싶어 안 달랐어요. 돈 가진 자들은 돈을 굴리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재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게 현재는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책까지 도와주고 있죠.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참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공매도 금지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밸런싱을 잘 맞추길 바라고요. 거기에 지금 뭐 거래세 미미하게도 거래 수수료를 뭐 영원으로 해주겠다 하방이까지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양도세를 좀 부과하긴 하지만 거래세를 좀 줄이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늘려나갈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유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단 바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포모를 느낀다. Fear of missing out. 내가 소외되고 있다를 느낀다면
분할 매수를 계획하시는 게 맞고요. 나이가 안 사도 그만이야. 삼성전자 안 사도 그만. 좋은 가격이 오면 살 거야. 사실 뭐 삼성전자는 좋은 가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가격이 오면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오랫동안 배당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삼성전자 우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주식의 프리미엄은 삼성전자가 높겠죠. 왜냐하면 의결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낮지만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셀트리온 한번 다시 체킹해 보시죠. 지금 뭐 올랐다 다시 떨어졌는데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대량 생산 예고, 셀트리온 치료제, 임상일상 결과 발표, 셀트리온 JP모건 보고서 짜맞추기, 신뢰도 떨어진다. 뭐 기관 투자자들 모아서 막 인터뷰하고 이러고 있죠. 그때 셀트리온 JP모건 리포트 나왔을 때 제가 비교해 드렸죠. 기관은 보시다시피 기관은 지금 2018년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리포트는 나쁘게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외국인은 달라요. 외국인은 뭐 계속 팔아왔고 거기다가 지금 JP모건의 계열사인 그 사모펀드가, 이놈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모펀드가 블록딜을 완료했어요. 참 블록딜을 완료하자마자 셀트리온 너무 비싸다라는 리포트를 내버리는 개양아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로 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어제 잘못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커렉션을 했고요. 제가 뭘 보고 넣은 거예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셀트리온이 2조 4천억치 있습니다. 이 하늘색이 2조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더 많았습니다. 셀트리온에는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를 한 사람이 많다는 건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를 쳐놨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저 JP모건은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든지 싸게 상환해 보려고 리포트를 낸 겁니다. 저는 높은 확률로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상승할 만한 흐름이 있나 봅니다. 지금 급한 것 같아요. 자, 미국 경기 부양책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고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냥 뭐 차익 실현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고요. 미국 증시는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하향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급락은 괜찮아요. 급락은 언제든지 복구해 줄 겁니다. 근데 우하향이 문제인 거죠. 저점을 내리면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장이 기회에 동학개미 성장주 줍줍. 자,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래에 돈을 벌 회사를 성장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가 없는 한 성장주의 가치는 유지된다. 현재 기술주에 대한 가격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당분간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네이버라는 포털을 대체할 만한 게 다음인데 다음이 카카오랑 합병했죠. 그러니까 네이버라 다음을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애플이나 구글 역시 마찬가지. 그는 이가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갈 때 무엇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를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큰 흐름의 변화에서 언택트 등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이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이란 분은 지금 현재 증시는 계속 오를 거다라는 뉘앙스입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칭 전문가란 분들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라고 해서 좀 봤습니다. 자, 보세요.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시장 분석 추이를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뭐 전 저분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팩트만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코로나 폭락 직전입니다. 코스피 1900선을 바닥으로 보지만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면 1800선도 안전하지 않을 것. 자, 코스피 바닥일 때예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증시가 폭락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1900선 가까이 가니까 경제적인 충격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00을 넘었어요. 5월쯤입니다. 다만 주요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 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 다음에 6월 초입니다.
코스피 2300선까지 생각하고 있다. 2100에서 2200 사이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자, 그리고 6월 중순쯤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성장성이 높은 이들 업종은 나머지 증시와 차별화돼 계속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자, 7월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300 이상이 돼야 비싸다고 느낄 것. 지금 2300이 아직 안 됐어요. 2300 넘었습니다. 3분기 주가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고 본다. 코스피가 2500포인트까지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8월 말입니다. 증시가 급락하지 않을 이유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분은 나름 되게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날카로운 의견은 없어요. 하지만 리서치 센터장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관록과 지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좀 보이긴 하네요. 예. 사실 뭐 방향성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면 뭐 현자 여러분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올바른 분석을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정장이 기회다. 동학개미가 성장주를 줍줍해야 된다. 뭐 어떤 시선으로 볼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세 확인 후 결정. 미리 빠진 전략도 좋습니다. 예, 지금 하락할 거다. 딥 올 거다. 더블 딥이 온다. 지금부터 1600까지 떨어진다. 약간 이런 얘기죠. 포모를 우려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급등주 위주의 매수는 위험합니다. 이제 하락시에 더 큰 폭으로 빠져요. 지금 보시면 알죠. 엑세스 바이오 같은 거. 예, 저는 일단 수익을 보고 나왔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합니다. 예, 앞으로 나올 뉴스가 뭐 연준 채권 매수 일드캡, 지금 약간 일드캡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정정책, 5차 경기 부양, 저게 문제예요. 지금 치료제 백신 개발 소식 계속 떠야 되고, 볼코르 완화 때문에 이제 은행권에 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바젤3에 대한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트래킹해 보겠습니다. 하락할 만한 뉴스는 미중무역 분쟁, 한일 경제 분쟁, 확진자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단 강력한 변종, 코로나에 대한 변종이 발생해서 추가 락다운이 진행되면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악재 우제는 그대로고요. 지금 새벽 4시네요. 자야죠. 외신입니다. 트럼프가 틱톡을 압박하고 있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램프업, 뭔가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바이트 댄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 노딜이 없다. 9월 15일에 셧다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틱톡 서비스를 팔거나 셧다운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야, 이거 좀 약간 양놈이라고 양아 같죠? 약간 틱톡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 미국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국제 그거니까. ECB의 오피셜 월크백 뒤로 좀 왔다네요.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했죠. 이 수장께서 그 유로존이 그 반등을 할 거다, 경제가 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물러섰답니다. 지금 유로존이 별로 안 좋죠. 지금 브렉시트가 끼어가지고 약간은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파운드가 텀블했답니다. 폭락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EU에 최후 통첩을 해서 그렇다네요. 지금 EU 쪽에 약간 영국이 배째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다. 약간 이런 얘기죠. 새벽이 되니까 약간 혀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월스트윗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불확실한 트레이딩 때문이랍니다. 초피란 단어 오랜만이네. 예, 불확실한 트레이딩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약간 숏텀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ETF가 유동성과 변동성에 거의 기름을 붓고 있죠. 크루드 오일이 그 3개월 최저점을 찍었답니다. 이거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유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내신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무산, 기간산업기금 2.4조 지원. 만약에 이제부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급락을 한다면 저는 매수 타이밍을 노리겠습니다. 제가 아시아나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매각이 무산되는 얘기를 제가 하면은 그거는 뭐
네가 뭐 아시아나의 뭐 관계자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얘기밖에 못 듣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설만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조정자의 기회, 동학개미 성장주 쭉쭉, 아까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의 말씀이었죠. 영국 탈퇴협정 무력화 움직임에 EU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의 교역활동은 EU 법률에 적용을 받았어서 뭐 블라블라입니다. 지금 현재 브렉시트가 화이트 스완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전설, 소로스의 제자, 살아있잖아요. 왜 전설이에요? 내일 증시는 몰라. 예, 자랑입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 문장만 가져왔습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주가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고평가됐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닥터 둠, 루비니와 또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네요. 소로스 씨가 헤지펀드입니다. 결국에는 쇼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당연히 숏을 많이 쳤겠죠. 그럼 지난 5월에도 주가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고평가됐다는 경고를 내놨다면, 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자기가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진 셀럽이면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숏을 투자하고 있겠죠. 설마 주식을 왕창 사놓고 5월에 주가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하는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은 아니겠죠. 전설의 소로스 제자기 때문에. 아무튼 저분은 숏을 쳐놓고 지금 거의 한 4달 정도 개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모른다. 예. 정신이 아마득한 겁니다, 이제. 하지만 3년에서 5년은 매우 힘들 것. 자기는 3년에서 5년 숏을 존버하겠다라는 걸 천명했습니다. 안 됐네요.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혀를 좀 함부로, 타짜에서 대사가 생각나는데, 타짜에서 조승우가 유해진한테 그 아가리를 좀 다듬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 대사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약세장 유통 전략 등 경기 방어주 주목, 강세장,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 집중. 이 글 괜찮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약세장은 신이 주신 저가 매수 기회다. 이거 제 스탠스랑 똑같죠. 예. 코로나 폭락 때 남들 다 뒤진다고 할 때 매수를 했던 저와 우리 현자님들 화이팅입니다. 지금 뭐 제 아무리 더블 딥이 와도 우리는 강건합니다. 예. 그냥 뭐 이때까지 좀 확정 수익은 아니지만 계좌 수익이 났던 게 좀 반납될 뿐이지 마음은 평온해진다. 강세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대형주에 집중하자. 강세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 주가가 오르니 강세인 것이다. 100% 저랑 똑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아까 삼성전자가 85,000원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 추정한다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자, 글로벌 경기 캘린더를 보시면 지금 뭐 파란색이 좀 많죠. 원유 재고 안 좋게 나왔었고, 영국의 GDP가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네요. 안 그래도 줄었는데 제조업 생산은 좀 올라가고 있고 예측치보다는 좋아지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올랐어요. 자, 금 폭락하셨겠죠.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의미 없었고요. 오늘은 장마판에 좀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저도 가지고 있던 종목 몇 개가 제가 오늘도 바쁘니까 거의 못 봤는데 장마판에 끝나고 저녁 먹을 때 종가를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자, 지금 선업 동시 만기일,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 지금 현재 따상상을 갔죠. 월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약간 상한가를 못 가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상한가에 안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누구인가 한번 해볼까? 뭐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매dom이 그랬어요. 자, 상한가 시작 못하고 여기가 상한가예요. 여기가 최저가예요. 자, 이쯤에 시작했다가 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올라가. 이거 그대로 되면 진짜 저 노벨 주식상 받나요?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거이 바로 철수의 분홍 팬티. 카카오 게임, SK 바이오팜이 그랬으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될 거다. 예, 철수의 분홍 팬티 논리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유럽 종량 학회가 다가오고 있네요. 예, 이제 종량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겠죠.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에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빵프로로 끝났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렇게 끝났습니다. 뭐 떨어진 것 같지만 오늘은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강보합을 했습니다. 진짜 강보합이죠. 상한가 종목은 10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시중의 자금은 굉장히 많이 돌았다라는 거고요. 개인이 매수를 한 장이고요.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팔고 있고,
이거에 대한 딱히 모멘텀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콘텐고로 바뀌자마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좋습니다. 예, 아무튼 장을 보시면 자, 시초가 위로 올라갔다가 시초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단타 가능할 것 같죠, 딱 봐도.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거 지금 지나간 다음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고 보세요. 여기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죠. 자, 뚫었죠, 여기 지지했죠. 여기서 매수할 만하다는 겁니다, 지수를. 지수 매수했으면 뭐 살아있죠, 이거. 팔 타이밍도 없습니다. 바쁘니까 이런 트레이딩을 못해요, 지금 미치겠어요. 바쁜 게 맞는 건지 진짜 딱 보이죠. 예. 여기서 투자할 만 했죠. 이거 제가 지금 억지 가는 거 아니죠. 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한 흐름입니다, 이거. 대신 손절을 한 손을 걸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지수 트레이딩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예. 자,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좀 들어왔고 신용융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아, 나 이거 점점 불안해진다. 신용융자가 좀 불안해요, 이거. 하락장에 물을 탔다는 겁니다. 하락장에 물을 탄 거예요. 아, 진짜 물 좀 타지 맙시다. 현재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 상승에 불탑시다. 신용은 진짜 왜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신용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오,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미증시는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다우존스는 그 상승 중이긴 한데요. 아마 지금 잘하면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걸 붙여놓은 지 1시간이 다 돼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약간 회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장은 좀 시초가가 나쁘지 않을 거다. 그 시작해봐야 마이너스 살짝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증시가 하락으로 끝나면 확실히 시초가에 영향을 크게 주니까요. 미증시 바이오 지수가 좀 오르고 있는 건 모더나 이노비어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증시에 비해서 별로 약하지 않습니다. 상해 일본 올랐고요. 지금 현재 유로존은 약간 뜨뜻미지근한데요. 지금 현재 이치비에서 약간 찬물을 끼얹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원달러는 118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마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강세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원유는 슬슬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원유 가격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ETF들은 굉장히 가격이 낮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얘들이 올물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올물을 원래 근월물을 추정해야 되는데 얘들이 그때 마이너스 유가로 갔을 때 올물을 자기들 멋대로 바꿔버렸죠. 그거 소송 안 들어가나? 예, 저는 뭐 그때 없어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소송 같은 게 있어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 골드가 떨어지네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주말입니다. 예, 한 주 동안 너무 멘탈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전 바빠가지고 주식시장 장중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장이 끝나고 집에서 스터디한 다음에 다음날 전략을 좀 수행하려고 했는데요. 뭐 사실 뭐 큰 매매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 초반에 조금 있었고 이번 주말 때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 관심 종목에 달아준 종목들을 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주 마무리할 때는 어마어마한 양의 숙제인 주차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